경추 신전 동작을 할 때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안녕하십니까. 요즘 경추 디스크에 대한 EBS 명의 촬영을 병원에서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명의 촬영팀도 그렇고 우리 병원에 많은 분들도 고생하고 계시는데, 저로서는 자원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좀 진료도 오래 할 수 있고, 또 진료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도 있고 교육 시간도 있고 해서 제가 많이 또 새로이 배우는 게 많은 상황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아주 심한 증상이 있을 때 제 책과 동영상을 보고 많이 호전이 되었다 하는 그런 분이 계셔서, 물론 텔레비에 나올 거라서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저로서는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척추위생 자세를 진료실에서 이렇게 잡아드리면, 야, 이렇게까지 많이 요추전만, 경추전만을 많이 해야 되는지 몰랐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야, 내가 책이나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는 게 또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구나,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전부터 여러분들의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자세히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번 백년목 개정판에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궁금해하시고 또 힘들어하셨던 여러 가지 댓글을 올리신 거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경추 신전 동작하고 났더니 더 아프더라, 이런 말씀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경추 신전 동작을 할 때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 부분은 제가 좀 명확히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그림을 하나 또 만들어서 실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경추 신전 동작을 하다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경추 신전 동작을 하면서 아프지 않은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경추 신전 동작을 했는데 전혀 통증이 없어요, 전혀 아프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신전 동작을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거의 정상인 분입니다. 그래서 경추 신전 동작 하면서 생기는 그 통증을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경추 신전 동작을 할 때 생기는 통증이 방사통인지 연관통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방사통이라면 그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신전을 하면 안 되고, 연관통이라면 그 통증을 느끼는 정도까지 신전해도 되고 오히려 더 많이 목을 젖혀도 됩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니, 경추 신전 동작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목 디스크 뒤에 있는 후방 섬유륜이, 뒤쪽 섬유륜이 아래 위로 이렇게 눌리게 됩니다. 아래 위로 눌려서 거기 찢어졌던 상처가 서로 붙게 되고요. 그러면서 앞뒤로 좀 더 두꺼워지면서 수액을 앞으로 밀어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우리 몸에, 우리 디스크에 좋은 효과를 주는 건데, 이때 후방 섬유륜에 찢어졌던 그 섬유륜 상처가 벌어져 있다가 다시 붙으면서 생기는 통증이 바로 신전 동작 때 디스크성 통증 혹은 연관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전을 할 때 디스크성 통증이 오고 연관통이 오고 특수부위 연관통이 오고 하면, 이거는 내 디스크가 드디어 그 후방 섬유륜에 생겼던 상처가 붙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정도 신전을 해도 되고 더 많이 젖혀도 되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신전 동작을 할 때 방사통이 생긴다는 건 뭐냐? 그건 신전 동작을 하면서 후방 섬유륜이 아래 위로 눌리면서 찢어졌던 상처도 붙고, 그 다음에 후방 섬유륜이 더 두꺼워지는데요. 두꺼워지면서 수액을 앞으로 밀 뿐만 아니라 섬유륜이 뒤로도 조금 밀려나갑니다. 섬유륜이 뒤로 밀려나가서 만약에 그 뒤쪽에 신경뿌리에 염증이 있다, 신경뿌리 중에 배측신경절에 염증이 있고 디스크 탈출이 있는 상황이다 하면, 염증이 있는 배측신경절이 뒤로 밀리는 후방 섬유륜에 의해서 눌리거나 땡기거나 압박이 되거나 밀리거나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더 심해지는 거고, 그때는 그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거나 아니면 더 밀면 점점 더 배측신경절에 염증이 심해지고 또 더 아프게 됩니다. 방사통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전 동작할 때 방사통이 심해지면은 반드시 거기서 멈추고 약간 신전을 줄여서 목을 뒤로 젖히고 있는 것을 약간 줄여서 통증이 생기지 않는 범위까지 방사통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멈춰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신전 동작을 하되 방사통이 생기기 직전까지만 신전을 하다 보면 점점점 고개가 더 뒤로 많이 젖혀져도 방사통이 생기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오는 건 왜 그러냐? 그건 첫째, 배측신경절의 염증이 저절로 줄어들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탈출되었던 디스크가 저절로 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전 동작하다가 방사통이 생기면 방사통이 생기기 직전까지만 신전하는 것을 꾸준히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꾸준히 유지해도 한 일주일 해도 계속 더 신전 동작, 신전 각도가 늘어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배측신경절의 염증을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염제, 먹는 소염제 치료 혹은 긴 바늘을 꽂아서 스테로이드를 배측신경절에 묻혀서 그 염증을 줄여주는 거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방사통이고 무엇이 연관통이냐? 무엇이 방사통이고 무엇이 디스크성 통증이냐? 쉽게 구분이 되는 분이 있는 반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깊은 통찰을 얻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목에서부터 어깨 축지를 통과해 가지고 팔로 통증이 내려가는 그런 방사되는 양상이면 방사통이고 목덜미, 승모근, 윗등, 어깨 축지, 견갑골 그런 쪽의 통증이 있거나 혹은 이명이 온다든지 어지럽다든지 어금니에 통증이 있다든지 악관절에 통증이 온다든지 눈이 침침하다든지 이런 특수 부위 연관통이 있으면 이거는 방사통은 아니고 디스크성 통증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물론 방사통과 연관통이 동시에 나오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때는 신전 동작을 할 때 내가 느껴지는 요게 무슨 통증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방사통과 연관통을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때로는 그 구분이 정말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견갑골에 통증이 있을 때입니다. 견갑골 통증은 방사통일 때도 나오고 연관통일 때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견갑골에 통증이 오는 정도까지 신전을 하면서 점점점 통증이 좋아지면은 그거는 디스크성 통증, 연관통이고요. 한 2, 3일 했는데 견갑골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거는 방사통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방사통으로 간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경추 신전 동작을 할 때 통증이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다. 둘째, 그 통증이 방사통인지 연관통인지 방사통인지 디스크성 통증인지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방사통이면 그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신전하면 안 되고 연관통, 디스크성 통증이면 그 통증이 느껴지는 부분까지 신전해도 되고 더 많이 젖혀도 된다. 세 번째는 그 구분은 어떻게 하느냐. 방사통은 목, 어깨 축지, 팔로 뻗쳐가는 통증이고 연관통 혹은 디스크성 통증은 목 주변, 어깨 축지에 국한되는 통증이다. 네 번째, 항상 그게 구분이 쉽지는 않다. 그 구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깊은 통찰이 필요할 때가 있고 신전 동작을 하면서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진다면 그건 방사통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